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도별 스팀 교육 우수 성과 공유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변윤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전국의 스팀 선도 학교 중 각 시도교육청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틀에 걸쳐 16개 지역의 스팀 선도 학교 성과 공유 발표가 진행되며 2시 반부터 4시까지는 16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4개 지역은 서울, 대전, 부산, 전북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발표 중에 채팅창을 이용하여 남겨주시면 각각의 발표가 마무리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스팀 지금 성과 발표의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 연수를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줌 이름을 소속 학교명 그리고 성함으로 참석자명을 꼭 변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스팀 수업 발표 및 보고회라는 주제로 서울 보성고등학교 정호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스팀 선도학교로 올려놨는데 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보성고등학교 교사 정호근이고요. 여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께 본교의 그 스팀 교육 우수 성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스팀 선도학교가 3년 동안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현재 이제 올해가 저희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그 활동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스팀 그 융합인재 교육을 어디서부터 했었냐? 저희 그 우리 보성고등학교는 2000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스템 교육을 시작했고요. EBS에서 나온 그 스템 교육, 융합인재 교육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먼저 소개됐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해외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도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성고등학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템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스팀 융합인재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이 그 보성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학교를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학교 그 과학 선생님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실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머리 숙여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팀 교육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뭐냐면 제가 교사가 맞나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를 하면서 그 생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그 것들이 있는데,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스팀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수능 위주의 그 수업이나 아니면 일찍 수업의 그 문제풀기 수업과는 조금 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스팀 교육을 왜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런데 스팀 교육을 하면서 물론 사회권 친구들도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이라는 과목 그리고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흥미있고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했습니다. 저는 과학교사입니다. 실은 제가 과학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과학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식재산 교육, 메이커 교육, 게임 리터러시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이것까지도 실은 지금 같이 이 스팀에 녹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팀 교육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도전하고 싶으신다면 지금 벌어지는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셔서 그 연수에서 스팀과 어떻게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고 도전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성고등학교의 생각은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교육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냄새가 어떨까? 암모니아 냄새 맡은 중학교 학생들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댓글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맛이 궁금하지 않은 게 다행이군. 요즘 과학교육이 부실한가? 뭐 이러한 것들. 과거에서는 시료병을 두고 손을 휘저어서 기체를 코 쪽으로 오게 해서 맞는다는 거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개념이나 기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갖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을 어떻게 스팀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지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여러 선생님들끼리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도안 및 평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안 및 평가 모델의 기본은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의 맡은 학년과 과목, 그걸 갖다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다른 그 분야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그 수업 자료나 지도안 갖다 만들고요. 그러한 지도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화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새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눈으로 보고 확 매력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시각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미국 학교에 가서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섭취하는 설탕량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 그 설탕의 양들을 갖다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설탕의 양을 갖다 이렇게 측정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시각적이라면 각설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시각적이겠죠. 이렇게 수업 과정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눈에 확 띄면서 시각화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합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교는 여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팀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합과학에서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스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요. 저희 통합과학에서는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그 조금 더 그러한 내용이나 개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용 통합과 게임을 갖다 만들고 그 게임을 갖고 적용하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그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생태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통합과학 후반부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설계하고 게임을 갖다 만들고 다른 학생들이 쉽게 그 개념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물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갖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그리고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나 또 하나는 창의력이나 융합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을 했고요. 그런 도전 속에서 학생들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많은 학교에서 3D 프린트 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했는데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오고 여기서는 직접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학생들이 만든 보드 게임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뭐 파랗 빨간 거는 다 3D 프린터로 본인들이 다 출력을 한 사항들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만들어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것 중에 바이오 포커 같이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데크에서 게임을 갖다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뭐 언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지식들을 습득한 후에 그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갖다 만들어줬는데요. 본교에서는 스팀 발표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회를 진행했고요. 매년 이렇게 선도학교 모양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발표회를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갖다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한 권씩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연구 활동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스팀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팀 내용들을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연구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다른 학생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팀 공학대제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했으니까 이제 10년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대제전을 한 이유는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수업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머시멜로 챌린지가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도 미국에서도 교사 연수 때 이렇게 가리키는 걸 갖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 더 바꿔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경우인데, 과거에는 자동차를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공학 또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정기술,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또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2021년 올해는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우주항공공학도 최소 인원만 안에서 만든 다음에 바로 나가서 그걸 갖다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자동차공학은 학생들 보러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상자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폐 자원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하였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직접 해서 이제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도구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것들 갖다 만드는 시간들은 우리가 그 체크하기가 굉장히 좀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바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서 문제 해결해서 본인이 그 기계를 갖다 이용해서 다양한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의 상황들이 제일 그 적을 때 이런 활동들을 갖다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실은 오프라인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만든다든지 이러한 능력들이 작년, 재작년 학생들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걸 갖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갖다 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학생들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어떤 학습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학습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그 있을 때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이 학습 환경에서 다시 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교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수업에 좀 더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갖다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력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흥미라든지 아니면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교에서 이렇게 그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교의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같이 운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도학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은 그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다 운영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20분 딱 거의 맞춰서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음성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손들기 버튼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음소거를 해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교육 사례를 보니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협조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하겠죠라고 네, 물어보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어떤 문제를 낼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갖다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창의력 대회가 있습니다. 오디세이 오브 더 마인드라고 데스티네이션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국제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즉석 과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걸 갖다 경험하실 수 있는 거는 창의력 챔피언 대회가 특허청에서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문제들이 거기에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 어떻게 변형해서 했는지, 그게 왜 좋으냐면 초등, 중등, 고등 따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은 그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을 가져와서 조금 할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재료 준비가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골라서 접근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은 이 접근을 할 때 심사위원은 저희는 다 외부 심사위원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교 선생님들로만은 운영만 해도 실은 어렵기 때문에 심사위원 초빙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공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줌 오른쪽 하단에 반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손들기 모양이 뜨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에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보드게임을 개발을 했지만 그 보드게임들이 자체가 일부는 초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보드게임들이 저희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지금도 이제 학생들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된다면 그 자료들은 같이 창의재단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정우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다시 한 번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2시 반부터 4시까지는 서울, 대전, 부산, 전북 4개 지역의 스팀 선도학교 성과 공유 발표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연수 참여자 선생님 분들께서는 이름을 꼭 학교 명과 성함으로 꼭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팀, 스마트, 스토리로 함께하는 관평 창의 융합 인재 키움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대전 관평초등학교 박상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사 박상희입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이제 스팀 선도학교 3년차 학교가 맞고요. 이제 동일하고요. 운영하면서 다른 학교와의 특장점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올해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를 함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과 또 저희 학교 인근에 좋은 과학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이제 스팀 활동한 것들을 선생님들께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앞에 정호근 선생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발표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것은 이 스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그 지식과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그 스팀 선도학교의 교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함께 활동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과 함께 또 이제 고마운 마음도 들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누구나 스팀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상황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그 이전에도 여기가 과학연구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덕연구개발특구 때문인데요. 저희 학교는 그 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과학자, 공학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이제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님들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편이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문화에 좀 많이 젖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뭐 스마트 기기라든가 다른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이나 과학 잡지나 이런 거를 평상시에 또 많이 읽는 그런 아이들이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되게 열악한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조금 좋은 조건에서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또 지역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과학 캠프, 프로그램 뭐 이런 곳에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10분 발휘해 이제 활용해서 이제 더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팀을 가장 앞에 두고 스마트와 스토리를 같이 넣어서 간평형 창의융합 인재키움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잡고 3년 동안 이제 힘을 써서 열심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환경을 잘 조성해서 스팀 교육 활동이 어디서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학생 참여형 중심으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고 또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 현장 체험 학습이라던가 동아리 운영,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도 확산하고자 여러 가지 보고회라던가 과학축제, 별축제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팀 선도학교 운영할 때 이제 어떤 학교는 이걸 굉장히 업무로 생각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굉장히 이것을 가진 것 안에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업무 담당자로서 가장 걱정했던 점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떡하나. 특히 이제 초등학교라서 저희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한 교실 안에서 스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설계하신 대로 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적용하실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그에 비해서 또 어린 아이들과 스팀 활동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 느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안에 얘를 자연스럽게 녹여야 하는데 굉장히 거창한 그런 뭐 프로그램을 매 학년 내라 뭐 이런 것보다는 학기 초에 이제 1학기는 1학기대로 2학기는 2학기대로 간단하게 처음에는 수업 내용과 차시명, 그다음에 뭐 단원명 요 정도만 적을 수 있도록 이 양식을 드리고 학년별로 협의를 이제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녹였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한번 적으시면서 1년 동안에 내가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교육활동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었고 이걸 또 기한을 해놓으면 이제 저희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너네가 수업 언제 어떻게 적용했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 자료도 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은 나중에 짜더라도 학기 초에 조금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주시면 내부 결제를 해놨었는데 이제 처음에 사실 2018년도에 받았던 거 보면 그거보다 2019, 2020, 2021이 점점 더 이제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2018에는 스팀 선도학교를 하진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다른 선도학교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융합형으로 사실 요새 스팀 빼놓으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적어지잖아요. 융합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학기 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많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특별한 스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특히 1, 2학년은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3, 4, 5, 6학년은 과학이나 미술, 뭐 수학, 뭐 사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배추이나비 한 사리를 그냥 과학에서만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국어에서 비슷한 그와 관련된 동화를 가지고 오고 미술에서는 무늬 그 애벌레가 되어서 그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 보고 사회에서는 우리 고장의 뭐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을 알아보고 동물들에게 뭐 마음의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좀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누적이 되니까 저희가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시게 되셔서 저는 나름대로 소소하지만 교사 공동체 또는 이제 그 학년 협의회 중심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스팀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 뭐 미래형 과학교실이라고 하는 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다음 버전이 창의융합형 과학실인데 이제 얘도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고, 스팀 교육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었고, 다양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AR, VR과 같은 그런 첨단 과학 장비들도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지만 이 스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냥 그저 그냥 너희들이 함께 프로젝트 하자 이런 곳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도 아이들이 굉장히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벽화를 그린다던가 이런 환경 구축 부분에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공간이 넓은 학교는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BTL이라고 해가지고 인근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어준 거나 다름없는 건물이어서 사실 교장실도 털어서 교실로 만들 만큼 이제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한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는 복도 연결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교실 앞 이제 뭐 작은 공간에도 남아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뭐 전시회도 하고 아이들 작품도 걸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알차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했던 작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직접 스팀 활동하고 나서 이걸 사진을 이제 모으면 반별로 이제 여러 장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막 이 앞에서 자기들 사진 몇 장 나왔나 이런 것도 세고 굉장히 자신들의 활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라서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퍼지기 전까지는 저희 학교는 1년에 2번 정도 스팀 산출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1층 공간에 전시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 제대로 된 그런 교실 공간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정말 곳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학교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하시던 학교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보시고 또 과학 축제 기간에는 더 들러서 봐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지역자원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이제 그 각 기업들이나 다른 연구소들도 있지만 총 25개의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 연구기관으로부터 과학자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학교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제 전국 선생님들 모이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홍보실로 요청을 하시면 이분들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를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기관들이다 보니까 많이 확산을 하셔야 돼가지고 뭐 어떨 때는 상황이 뭐 가능하면 버스를 보내주고 찾아오라고도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랜선 투어라던가 아니면 과학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실시간 인터뷰를 시켜주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확산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도 전국의 학교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제 두드려 보셔라. 지금 이 사진은 아이들이 얼마 전에 이제 뭐 2년 만에 니네가 처음 왔어 그 과학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저희가 지금 꿈나무 과학 멘토링이 맺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들러서 소리 측정실에 가서 이쪽에는 소리를 잘 흡수하는 곳, 저쪽은 이제 소리를 다 반사시키는 곳, 이렇게 양쪽에 가서 동아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체험을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직접 오지 못하시면 이렇게 화상 채팅이라던가 아니면 미리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걸 활용해서 스탬프 투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상청, 한국에너지환경연구원에서 도와주셨고 2021년에는 시민천문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화폐박물관 이렇게 세 곳에서 도와주셨고 사실 이런 것들은 유성구청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에서 아이디어 착안하셔서 선생님들 지역 자원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과학적으로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면 대덕연구단지 쪽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대학 그리고 여러 연구원들 함께 연계를 많이 했고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직접 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줌으로 이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직접 오실 수 있는 경우에는 오셔서 해줬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카이스트, 충남대, 한국교원대 등 인근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기관,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 산하 기관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대전 교육과학연구원 오픈랩이라던가 또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대전 환경교육센터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야외 체험이나 탐사를 또 전문 인력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립생태원, 한밭수목원, 한국해양재단 등 사실은 도와주고 싶고 많은 교육 활동을 해주고 싶으신 기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정보가 이제 없으셔서 못하실 경우에 이제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공문 게시가 되게 잘 되는 편인데 이제 그런 곳이나 아니면 각 기관별로 필요한 신자원이 있다면 이렇게 컨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처음에 스팀도 블렌디드로 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스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블렌디드 스팀을 위한 자율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시간과 온오프라인을 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온라인으로는 아이들이 미리 뭐 조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포스터를 그려본다던가 이런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해본다던가, 이건 인체 모형 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1, 2회 별축제는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하고 강의 듣고 밤에 나가서 관측하고 봉사활동으로 만들기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3, 4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저희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제 강사님도 인천에서 별 많이 보시는 분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분이 접속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실제 별 사진 보면서 뭐 실제 관측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관측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요새 봉사활동이나 부스활동 굉장히 좀 꺼려지는 게 많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약간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고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활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과학을 하지 않으시던 선생님들께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상시 동아리 활동이나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한 7, 80% 이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스 활동을 하거나 대회를 나갔다 오면 애들이 100%를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상황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 급박해지니까 애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어떠한 스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문제 해결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나눠주고 확산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제 열심히 하도록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스들도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전 시내의 학생들에게 대회를 통해서 또는 저희 자체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수업 중에는 실제 활동과 조사 토의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실 온라인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동영상 만들어서 탑재한 다음에 가정통신문으로 가정으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또 반대로 사진을 찍어서 담임교사에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또 그거를 다시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셨던 그런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여러 활동이 가정과 집에서 이제 같이, 그리고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제 뭐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학교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건 1, 2학년용, 저학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보다는 우주선을 이제 꾸며보고 그러면서 이제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드는 장면을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 부모님과 이제 함께 따라 해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할 때보다 이제 이런 거 할 땐 조금 더 쉬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특징은 있었고요. 네, 집에서 했던 거 이제 사실 저희 반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준 건데 제가 다 얼굴은 가려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얼굴 가리면서 너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 표정 자체가 정말 살아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꾸민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고 정말 호기심이 생기고 막 이런 표정이라서 사실 그 표정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처치들을 해주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과학 문화에 젖어들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첨단 과학을
이렇게 접하기도 더 이제 좀 유리한 상황이어서요. AR, VR 뭐 요새는 이제 첨단과학도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뇌과학, 신경과학이나 아두이노 연계한 백야드 브레인스라는 것들에 이제 올해는 저희가 좀 적극 이제 투입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만 알기 아까워서 대전 지역의 다른 선생님들께도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재미있는 체험과 스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실은 이게 테드에 여러분들 그 지식 공유 사이트 아시죠? 테드에 나왔던 그런 이제 기기인데 그 기기를 개발한 개발자가 사실은 개발하고 거기서 강의했던 분이 이제 한국에 와 계세요. 지금 마줄로 박사라고.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서 직접 이제 개발자 직강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학교들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선생님들께서 식물에서 나오는 신경 스파이크를 잡아보고 또 이제 척골신경, 사람의 팔 신경에다가 서로 연결을 해놓으면 한 사람의 팔을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 신경 신호가 전달이 돼서 다른 사람의 팔도 저절로 움직여지는 약간 사이보그 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런 활동들도 함께 이제 올해 구성을 했었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협의라던가 프로젝트 구안을 항상 열심히 했었고요. 온라인 연수도 이제 많이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다른 학교도 어제 들어보니까 그런 곳 많으시던데 또 사실 이렇게 스팀 선도학교 하다 보면 그래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선도 요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시잖아요. 저희는 스팀 교사 연구회를 매년 적극 유치하고 있고 여기서 함께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각 학년별로 들어가서 조금 주도적으로 짜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연구회에 소속이 되어서 본인 학년에서 스팀 교육을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수업을 받는 그런 그 장소와 인원, 교과 상관없이 스팀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존과 다름없이 확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이런 스팀 활동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시는 게 이제 방역일 텐데 최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손소독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밴드나 이학스터에다가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으나 이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고 확실히 아이들이 저희보다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체험 같은 것들도 소인수 20인 이내로 해서 방역이 보장된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 위주로 이제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감님하고 저희 학교 대표가 같이 뭐 식수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영광들도 누릴 수 있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여기는 화면에 조금 드러나네요.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또 아이들이 과학 어려운 거 아니야. 재밌는 거야. 저희 반 아이들이 체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하는 만큼 과학도 만들기 많이 해요, 선생님. 우리 과학 실험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가 스팀 교사로서 그리고 이제 스팀 담당자로서 우리 학교는 과학 많이 하는 학교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이제 보람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원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 스팀 교육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따봉과 그리고 박수를 채팅으로 쳐주셨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인프라를 정말 잘 활용한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호응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면은 네,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대전 관평초 박상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참여형 스팀 수업 연구라는 주제로 장안고등학교 정원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안고등학교 정원정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2021학년도 3년차를 맞은 스팀 선도학교고요. 스팀 교사연구회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참여형 스팀 수업 연구를 주제로 올해도 발표를 맡은 장안고등학교 정원정입니다. 앞에 팀, 잘 들리시죠? 앞에 선생님 초등학교 활동을 보고 정말 속으로 저도 따봉을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학교도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학교인데,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의 활동을 공유받은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서, 고등학교의 활동은 역시 명함을 내밀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앞에 학교와 뭐 비교는 사실 안 되겠지만 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스팀 활동을 입시에 녹여내야 된다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스팀을 과연 이걸 입시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 요즘 생활기록부를 보는 학교도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도 점점 줄어들어서 교내상도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학교의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의 대입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 스팀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가 올해 최대 목표였고,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내년에 최대한 저희 부서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학교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 학교는 일반고긴 하지만 과학 중점 학교로서 인문사회과정 한 반과 과학 중점 4반, 2학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거의 전 학년이 이런 과학 스팀 활동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학교 자체 평가 자료에도 공통 영역 지표 외에 자율 지표 하나를 저희 스팀으로 잡아주셔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아서 운영을 진행했었고요. 역시나 교과 과정에 녹여내는 게 고등학교의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1학년, 2학년 수업 모두 첫 번째로 스팀 교육을 1번으로 좀 삼았습니다. 스팀을 저희 학교가 항상 컨설팅 받을 때마다 이야기 듣는 거는 과학 중점이지만 그래도 너무 국어, 영어, 과학이 아닌 다른 과목이 빠져있다라는 그런 컨설팅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좀 아쉽지만 과학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스팀을 진행했고요. 점점 진화되고 있는 저희 학교는 조금 메이커 기반으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어나 영어나 다른 인문 과목과의 융합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게 현실이고요. 역시나 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교양이라든지 과학 융합, 교과 수업이 아닌 과목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 과학 교양인데요. 1학년 과학 교양입니다. 사실 이게 학생들의 수준이 아까 친구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하나하나의 아두이노 센서라든지 앞전 소자 이런 것들을 하면 공학 테크놀로지 파트가 좀 더 많이 추가가 되지 않나 싶고요. 요거는 2학기 때 했던 스마트팜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아두이노 기반, 메이커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아트, 미술적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스팀을 충분히 1년 동안 체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과학 교양 시간뿐만 아니라 7교시에도 아예 이렇게 스팀 활동 시간을 가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융합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과학, 수학, 정보 그리고 음악 선생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오랜 동아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좀 저희 학교 자랑이라고 할 것은 응원 구호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라고 해서 당연히 과학 같지만 이거 사실 국어 동아리가 했었던 거거든요. 자율이었고요. 저희 학교 구호가 있는데 세계로 미래로 부산 장안고 화이팅 이런 구호를 학생들이 외치면서 음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가장 영향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학생들끼리 연구를 해서 신구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렇게 공학적으로 국어와 공학을 융합해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는 한 학기에 8번 이상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입시도 입시겠지만 온라인 수업도 많았고 해서 특강을 올해는 한 번밖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원래는 강당에서 다 같이 했지만 이렇게 방송실에서
각 반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또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게 저희 이번에 메이커 기반의 스팀이었는데요. 스팀 가죽 공예 연수를 1학기, 2학기 두 번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1학기 때는 코로나가 더 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이는 행사는 하지 않았고 물론 만족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들 만족을 해주셨는데 1인당 키트 하나씩을 제공을 해드리고 제작 영상이나 이렇게 보이시는 제작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있는 내용들을 해서 이렇게 카드 지갑이라든지 코로나 마스크 스트랩 가죽으로 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뭐 실 색깔, 가죽 색깔 다 다양하게 해드리니까 더 재밌어 하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모습 사진을 저한테 쿨 메신저로 보내주시니까 운영자로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커가 사실은 뭐 가죽공예, 목공예, 도예공예뿐만 아니라 저희 부산시에서는 뭐 뜨개질도 되고 빵 만드는 것도 되고 커피도 메이커다 이렇게 좀 많이 범위를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끼리는 이렇게 베이킹 연수도 한번 가볍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학생활동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스팀 선도학교 스팀 교사연구회뿐만 아니라 스팀 R&E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네 팀이나 스팀 R&E, 보통 스팀 R&E는 그 과학부에서 주로 이렇게 상을 다 받아가는데 작년에 좀 특별하게도 장관상을 두 팀이 받아주었고 올해도 역시나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상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학생 주도형 창의 활동이라고 해서 학교 축제도 많이 축소가 됐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욕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운영진으로 뽑아서 요 하면은 네, 운영을 한 모습을 제가 편집 없이 찍어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네, 보시면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게 들어올 때 빨간 OS를 받은 친구들끼리 한 팀. 네, 들어올 때 파란 OS를 받은 친구들끼리 한 팀. 이렇게 해서 팀을 정하고 대회를 진행하는데 네, 이거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하루 안에 끝나는 작은 행사를 계획했던 건데 이건 아두이노로 만든 미로 탈출 게임이고요. 네, 요거는 자동으로 올라오게 하는 센서 학생들이 만든 거고 요 단계는 고리를 통과하는 건데 고리에 닿으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나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사실 이 활동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되기 직전에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기가 참 어려운데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가장 재밌어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스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참가하는 친구들도 운영하는 친구들도 정말 즐겁게 해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팀이 각 단계를 한 명씩 수행하면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이것도 쉬워 보이지만 이 칸에 어떤 종이컵에 들어가면 50점, 어떤 종이컵에 들어가면 10점 뭐 이런 식으로 네,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 프로그램 소개고요. 수업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과학 교양을 중심 과목으로 해서 통합과학, 정보,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네, 스팀 요소는 각각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 제작이고요. 아두이노 조립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되고 식물에 센서를 연결하고 마지막 미적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최종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좀 잘했던 작품 요거 아닌가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업사이클링도 기반이었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요거를 화분처럼 활용을 하는 작품이고요. 나아가서 교실 밖에서도 본인들이 연구한 아두이노를 적용해서 배추를 키워서 실제로 김장철에 배추를 한 포기씩 집에 가지고 가는 활동들도 했습니다. 역시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예시에 학생들이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두 힘을 모아서 최대한의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넣어주려고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요거는 제가 지구과학 담당이라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짧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각 시대,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각 시대별 찰나의 순간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요 그림을 한 팀에 한 반에 한 팀씩 주고 성캄브리아 한 팀, 중생대 한 팀씩 그림을 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 따로 그리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다 따로따로 불려서 대화도 못하게 하고 이 활동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룡 꼬리가 이어져 있고 나무가 붙어 있는지는 바로 이 갈색 후드티를 입은 학생의 활동인데요. 이 친구를 제가 이음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사실 표준 화석이라고 하면 딱 고생대에만, 중생대에만, 신생대에만 있는데 이 이음이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시상화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신생대 팀부터 성캄브리아 팀까지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너희 팀이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좋겠어. 그리고 고사리는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반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도 스팀 교사 연구회를 하시는 선생님 1인 1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건 한국창의재단 스팀 부분에 아마 업로드가 곧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보면 정규 교과 시간에 사실 수업 공부를 해야 돼요. 맞죠? 수능 특강 EBS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스팀 활동을 언제 어느 시간에 해야 될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어서 학기 초에 교과 과정 재구성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특히나 내신 공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창의재단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을 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과학, 영어, 국어 다른 활동에서도 코로나지만 많이 도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졸업한 선배들과 멘토링 할 수 있는 줌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또 진행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활동한 선배들이 올해 친구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이렇게 마지막 팀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면서 올해 활동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부산 정안고 정원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정원정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손들기 버튼으로 저희에게 요청을 주시면 음소거를 해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희 선생님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음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혹시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은 정원정 선생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스팀 연구를 위해서 노력해
노력하고 계신 초중고 선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유하는 게 사실 업무 시간에 중간에 와서 되게 부담감으로 느껴졌는데, 앞에 선생님 사실 초등학교 공유하신 거 보고 너무 많이 와닿았고요. 이런 공유하는 시간이 귀찮은 업무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도움되는 격려와 응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얼른 끝나서 선생님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신 정원정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지 익사이팅 스팀 클래스 쉽고 흥미로운 스팀 수업이라는 주제로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 오승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의 2021학년도 스팀 선도학교 운영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산부설초 과학부장 교사 오승민입니다. 군산부설초는 2021학년도 스팀 교육의 목표를 ESC로 정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했습니다. 뜻을 나타낼 때에 영어식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스팀 교육의 목표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 ESC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도학교 운영 개요, 스팀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군산부설초 ESC 1 프로그램, 군산부설초 ESC 2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결과의 차례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개요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팀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팀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거 과학 아니에요입니다. 물론 S에 과학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교과에서 공통의 주제를 찾아서 과학 교과에 그냥 다른 교과를 결합만 하면은 스팀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말도 못 알아듣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멋진 이름 붙여놓고 프로젝트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어려워서 골치가 아프다. 또는 답이 없다. 오래 걸린다. 한두 시간 갖고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즐겁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저희 학교에서는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편견들을 깨고 어떻게 해야 스팀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부설초에서 준비한 ESC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탈출해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군산부설초 ESC는 우선 쉬운 스팀 수업과 흥미로운 스팀 학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쉬운 스팀 수업을 통해 과학 교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이 가능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편하고 배우는 학생도 편한 수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흥미로운 스팀 학습은 융합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체형 중심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져서 학생 전체의 의무 참여 방식이 아니라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마가 있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소리가 네. 조금 작으셔서요. 아, 혹시 그래요? 소리를 가까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소리를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팀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군산부설초는 국립학교 학교 밖 무항상상실 사업을 통해 기존에 있던 코딩 스페이스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과학교과 실험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과학실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딩 스페이스실을 중심으로 하여 스팀 교육을 위한 수업 기자재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학생 1인당 1일 태블릿 PC를 배치하였고
와이파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봤을 때는 뭐 1인 1 태블릿 PC가 뭐 별거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 이런 지방에서 4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 한 명당 하나의 태블릿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도 어쨌든 많은 투자를 했고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3D 프린터와 3D 펜, 레이저 커팅기, 텔로드론, 뭐 터틀봇, 햄스터, 아두이노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이런 기자재를 이용하여 얻은 산출물들을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를 하였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지도할 교사들이 실습 중심의 사용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초등은 교과교사 중심의 중등과는 다르게 담임교사가 대다수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기자재 사용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면 학생들의 기자재 사용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사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 주간을 정해서 코딩 스페이스실에 배치된 주요한 기자재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학교인 군산부솔초는 수업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인 교사들이 모여 연구하는 곳입니다. 즉 교사는 수업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고 저희 스스로 얘기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공개 수업을 하기 전과 공개 수업 후에 수업 협의회를 해서 수업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수업 협의팀을 구성하여 수업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협의를 할 때에 스팀 수업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한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언급하게 될 미래 역량 워크북이라는 학생용 교육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내용을 수록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학생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ESC 1 프로그램인 이지 스팀 클래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교사가 수업 분석실에서 개인당 2회의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며 전체 교사가 연간 10시간 정도의 스팀 수업이 이제 실시되게 됩니다. 이 스팀 수업의 특징은 과학과에서만 실시하지 않고 뭐 영어과, 수학과, 뭐 심지어 가능할까 싶은 도덕과에서도 스팀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했던 수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월 13일 날 실시하였던 5학년 과학과 스팀 수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학년 1학기 과학 2단원에 보면 온도와 열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드는 차시가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기본 주제에 하나의 주제를 더 던져주었습니다. 바로 창의적 방법으로라는 주제를 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각의 집의 형태를 다르게 학생들한테 제시해 주었고 현재의 단열 방법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담길 수 있도록 스탬퍼 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5월 12일 날에는 5학년 실과 2단원에 가정생활과 안전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려지는 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안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옷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어떻게 재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학생들이 나눠 보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버려지는 옷들을 한번 간단히 변형시켜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군산부솔초는 교육부 지정 상설연구학교로 올해 주제는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에는 또 독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증서 만들기를 했습니다. 증서는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증서를 친구에게 직접 전달을 해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7월 21일 날에는 6학년 창체 시간에 독도를 바로 알리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독도 홍보 영상이라면은 그냥 단순한 UCC를 편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홍보 영상에 필요한 내용을 뭐 인형과 독도 모형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스톱모션 스튜디오라는 앱을 설치해서 찍은 여러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업 영상 또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학생들이 만든 홍보 영상들도 같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학생 작품 몇 가지를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도 독도 경비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예쁜 인재한 독도가 우리나라 이유를 찾아보고. 권택주. 소방관들은 구독자를 조금만 빨리 맞춰 버려야겠다. 경비대 아저씨 찾았어요. 그래 말해. 수정관들은 17년 3월 29일.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9월 1일 날에는 4학년 2학기 과학 1단원 식물의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직접 수업 분석실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9월 15일에는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창업계획 구상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화에 따라 다른 나라와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그 나라의 팔 물건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창업해보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허니보드를 이용해서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해 보았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즐겁게 참관하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9월 29일 날에는 2학년 2학기 통합 1단원 동네 한바퀴에서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보는 수업을 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의 바람들과 그다음에 학생 친화적인 동네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0일은 1학년 2학기 통합 2단원 현규의 추석에서 가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을 동식물을 살펴보고 무리지어 본 후 교사가 제시하는 미션을 찾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을을 꾸며보는 그러한 활동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월 27일은 2학년 2학기 통합 2단원 두근두근 세계여행 수업을 했습니다. 주제는 독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집 만들기였습니다. 이 수업 또한 연구학교 내용과 접목한 수업으로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 비대면 수업 공개를 했습니다. 독도는 특유의 자연 환경적 특징이 강해서 그리고 또한 사계절의 날씨를 또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구상할 때 이런 변수가 많아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심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11월 17일 5학년 음악 4단원 음악의 숨결을 나누기 위해서 생활 속 물건을 이용해서 관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기를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길이를 다르게 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했고 이를 이용해서 나만의 악기를 만들고 연주해 보았고 선생님이 준비하신 이 악곡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나눠서 합주까지 진행을 했었던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관내에는 4년제 국립군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안에 식품영양학과를 중심으로 한 스팀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식생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만든 자료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책자로 제작이 돼서 전북 지역 각 학교에 배부가 될 예정인데요.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우리 학교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우리 학교 저학년 3개 학급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친 후 이제 지도교사가 실제 수업을 하고 느낀 소감과 이 수업의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피드백 의견을 개발팀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 스팀 교육을 3시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채소군 스팀 수업을 3시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하루만 먹지 않아도 살 수 없는 이 물에 관한 스팀 수업을 4시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던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역량과 사고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래역량 워크북을 제작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학년 창체 동아리 활동 4시간을 확보해서 스팅 및 코딩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군별로 교재를 구성하여 학생 수준에 적합한 활동이 이루어져 잘 참여를 하였고 또한 학생들 또한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째로 ESC2 프로그램인 Exciting STEAM 클래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팀을 수업 및 공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중심의 즐거운 활동들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군산 지역의 과학 축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아무래도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주최를 한 군산 융합 스팀 체험마당입니다. 근데 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큰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예, 이제 각 학교 신청학교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경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학교가 어떻게 힘들게 따내서 저희 학교 내에서 융합 체험마당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간당 참여하는 학생 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니까 오히려 체험 부스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생활 속의 융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에 12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는데요. 선택적으로 체험 부스를 참여해서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스팀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스팀 캠프를 이번 여름방학의 주제는 AI와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해서 희망 학생에 한해서 3일간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가 AI로 인해서 바뀌어갈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특강을 우리 과학 분야 장학사 출신의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AI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키트를 만들어서 생활용품을 만들었고요. 또한 재미를 위해서 관역 맞추기를 해서 그 점수를 기록을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0날에는 천체 관측 교실을 실시했습니다. 달이 없어서 별을 보기 좋은 날 밤에 학교에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별자리 관측을 실시했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천체 관측 분야에 강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와서 망원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간이망원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천체 망원경을 직접 대여를 해와서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별을 관찰했고, 그리고 운동장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누워가지고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별자리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꿈과 생각을 가을 하늘에 술을 돋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산 부솔초에는 코딩 교육 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FLL 지역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학교에서 또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때에 이 동아리 학생들이 주로 참가하여 학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군산부설초에서는 창체 자율활동에서 이촌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학생들이 형제자매 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제 자매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저희 학교가 원래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섞어서 이런 자율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년을 섞지 못하고요. 그냥 학급별로 이제 이촌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촌활동 시간에 우리 독도교육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저희 학교가 이제 스팀과 관련된 그런 융합적인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많은 작품들과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팀 선도학교의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학생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팀 선도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나아갈 핵심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스팀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3년째인데 1년, 2년 때도 물론 스팀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어려워하고 스팀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올해 확실히 쉽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더 재밌다 보니 인식이 조금 더 좋아졌던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교내 외에 공유를 하였고 그리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부설초등학교 스팀 선도학교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오승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박상희 선생님께서 이제 리스펙 하신다고 아이들도 창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리스펙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을 쓰고 계신지 아니면 안 쓰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서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6-1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오승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잠시만요. 지금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전북 4개 지역의 스팀 선도학교 우수 사례 공유 발표해 주신 정호근 선생님, 박상희 선생님, 정원정 선생님, 오승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4시부터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전남 5개 지역의 스팀 선도학교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